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주가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정도 조정을 받고 있어요.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견디기 쉽지 않은 그런 손실폭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표면상에 드러나는 차익 실현 매물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이유는 없겠지만은 이게 노이즈가 좀 따라다니고 있는 게 있잖아요. 바로 뭐냐면은 제2호 인수를 하겠다라고 주식 매매 계약서까지 썼다가 이거를 철회해 버립니다. 철회를 해버렸으니 제2호 입장에서는 소송을 진행했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쓰면서 계약금을 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158억 규모입니다. 이거 돈을 내놓은 상태예요. 제2호는 이 돈 못 주겠다, 여기에 돈 더 얹어가지고 피해보상 청구하겠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고, 전체 금액 규모로 보면은 160억이 조금 넘어가고요. 이수페타시스 입장에서는 이거 158억 돌려줘, 너네들한테 귀책 사유가 있어, 해제의 이유와 명분이 돼, 계약서상에 이렇게 나와 있어 라고 주장을 할 테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은 주식 매매 계약서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에서 명분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조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철회에 대한 공시를 1월 23일 날 정확하게 공시를 냈는데, 여기에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다 라고 썼습니다. 매도인 누굴까요? 바로 제2호입니다. 제2호가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너네들이 의무를 불이행한 게 있다, 계약상에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알아보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주식 매매 계약서가 내용이 분량이 93페이지짜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우선 저희가 처음에 봐야 되는 부분은 해제에 대한 관련 조항이죠. 이 해제 관련된 조항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상당히 좀 법률적인 용어로만 써 있다 보니까 해석하는데 난해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8조 2항에 보면은요, 어느 당사자든, 다시 말해서 제2호나 이수페타시스든 본 계약상 진술, 보장, 확약, 기타 의무를 중요한 측면에서 위반하고 제2호를 인수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좀 솔직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걸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재판 진행 중인 과정에서 일부 주장들이 좀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수페타시스가 이 거래에 대한 무산 책임이 제2호한테 있다,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납부했는데 이후에도 공정 관련돼서 도면 등 핵심 실사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서 인수 검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반면에 제2호는 유사업종에 속해 있어서 공정기술 등 핵심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었다며 자료 제공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뭐 사실 제2호 입장도 이해가 가고요, 이수페타시스 입장도 이해가 가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수페타시스가 이 근거 조항으로 내세운 게 바로 이겁니다. 8조 2항.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공시를 통해서 제2호가 의무 불이행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사 과정에서 자료 제공 의무를 어겼다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명분 같은 경우는요, 6.1조 4항에 있습니다. 필요적 승인, 조건부 부담부 승인을 포함이 완료되었을 것. 이거 이 조항만 딱 보면은요, 상당히 좀 난해하죠. 그런데 이거 쉽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유상증자 하면서 그 진행 과정에서 금감원에서 증권신고서를 2번이나 반려를 했습니다. 유상증자 명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해서 투자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했느냐, 제2호 인수를 왜 하느냐, 좀 더 상세히 기술을 해라, 그리고 정정을 해라 라고 금감원이 요구를 했죠. 2번이나 반려를 해버립니다. 반려. 이러다 보니 이수페타시스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정정 공시를 2번이나 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투자자들의 반발 심리가 있으니까 금감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 늘어지게 만드는 어떤 행정 절차를 진행을 한 거죠. 그것 때문에 정부기관 승인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유상증자를 해야지만 제2호를 인수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금 조달을 유상증자를 못하니 이것 때문에 필요적 승인이 완료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 이것도 두 번째 명분으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2호 측에서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유상증자의 이 서류 통과하는 거, 증권신고서 반려 안 당하고 서류 통과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거 이거 했으면 되는데 이거 너네들 능력 아니냐. 금감원에서 반려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냐.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필요적 승인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지만은 이걸 못 받았다라는 거, 금감원에서 두 번의 증권신고서 반려 때문에 유상증자 진행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금감원도 덩달아 같이 욕을 먹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같이 연달아서 나옵니다. 본건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계약 적법하게 체결되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을 것, 그리고 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거래가 본건 거래와 동시에 종결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 말이 참 상당히 어려운데요. 이거 하나라도 잘못된다라고 하면은 모두 다 해제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페타시스가 제2호 인수할 때 우선 최대 주주인 강득주로부터 구주 인수하는 거, 그 다음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주 인수하는 거, 신주 인수, 그 다음에 전환사채를 제2호가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전환사채 또 인수하는 거,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어느 하나라도 뭔가 잘못되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세트로 다 없어진다라는 거죠. 패키지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 사유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호 입장에서는 이 이스페타시스한테 회사를 넘기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회사의 내부 사정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둘 사이에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생겼는데, 만약에 이게 금감원에서 반려를 두 번을 안 하고 한 방에 이 부분을 승인을 해줬다, 그리고 유증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저는 주가는 빠졌다가라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증명해 주잖아요. 실적. 그 다음에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멀티레이어 보드, 고다층 인쇄 회로기판의 수요, 니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 부족 사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시장에 이슈화는 되었을 것이고, 제2호 인수하면서 이스페타시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약점이나 이런 부분들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제2호 인수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라고 본다. 단기적으로만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스페타시스가 계속 먹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인쇄 회로기판 언제까지 계속 가져갈 건데요. 이거 니즈는 계속 있다라고 하더라도 신규 먹거리,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결함을 보완하는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한 새로운 인쇄 회로기판의 신제품을 개발하는 거, 그리고 발열을 잡는 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 입장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제2호를 컨택을 해서 서로 간에 인수합병의 틀이 마련이 됐는데, 이걸 금감원에서 자꾸 막으니까 이스페타시스 입장에서는 이거를 교묘하게 활용을 했다라는 의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명분상으로는 이렇게 나와는 있지만, 해제 사유에 있긴 있지만은 실제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이스페타시스가 패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된다. 법적인 공방에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노이즈로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제가 인수 철회하는 과정을 보면서 지금은 이제 공정상에서 도면 공개나 이런 것들의 내용이 나와 있지만은 어느 정도 오픈이 됐지만은 제가 당시에 봤을 때는 이거 제2호만 괜히 정보 뜯기고 이스페타시스가 괜히 유상증자하는 거 전면적으로 막히니까 제2호 그냥 버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올라가는 주가에 편승해서 더 큰 수익을 올릴 때도 있지만은
올라가는 주가에 편승했다가 하락하는 결과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면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거고요. 좋은 소식 같은데 주가는 왜 빠지지? 안 좋은 소식 같은데 주가는 되려 오르네? 주식시장은 우리가 투자하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 희망으로만 움직이는 곳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데이터와 수급 그리고 기대감이라는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벤자민의 공시포차, 제 채널에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희망고문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안 좋다 얘기하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땐 이건 좋게 본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도 계약서를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증권사와 자문사를 거쳐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2011년도부터 2024년까지 실전 경력을 쌓았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된 이력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제도권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저를 믿어주시는 팬분들과 함께 독립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의 투자의 속내를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제도권 큰손들이 어떤 셈법으로 주가를 움직이는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개인 투자자들을 따돌리는지 그 내부 생리를 알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12월 달에 외국인 순매도가 좀 많이 잡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JP 모건하고 모건 스탠리가 5% 이상 지분을 취득해가지고 공시 나온 거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어떤 채널에서 보니까 이거를 대대적으로 우리가 이거 샀다라고 알리려는 이런 홍보용이다 이런 식의 어떤 스토리를 풀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얘기는 업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홍보를 얘네들이 왜 해요? 5% 이상 지분 취득 공시했다가 이거 바로 줄여버리는 공시 둘 다 내버렸습니다. 이거 스텔스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뭐냐면 5% 이상 지분 취득하고 난 다음에 1% 이상 변동되면은 이거 수시로 공시해야 되거든요. 의무 공시 대상입니다. 그런데 JP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거 금융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5% 넘어간 거지, 작정하고 어떤 투신이나 운용사 측 한 곳에서 이렇게 작정하고 매수해가지고 5%를 위로 끌어올린 거냐? 이거 아닙니다. ETF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프라임 브로커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중개도 있고요. 이게 합쳐져서 확인을 해보니 이 컴플라이언스, 다시 말해서 준법 감시 기관에서 여기에서 이만큼 5% 넘어갔으니 한국에서는 공시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나온 것 뿐인 거예요. 이런 생리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아무리 미래 전망이 밝은 종목이라도 주가가 쉬지 않고 절대 영원히 오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조정이 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은 끊임없이 수익 실현하고요. 포트폴리오를 계속 다시 짜고 구축하기 때문이죠. 승부를 낼 때가 또 이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떨어질 때 이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지, 나는 한 번밖에 못 담았는데 나 이거 추가로 담고 싶은데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 조정을 맞아요. 그러면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불안감을 가질 때도 있지만은 이거 지금 이 요소 같은 경우는 이거 매크로 변수 때문에 잠시 조정이야. 이건 시장에 대한 조정이야. 시장에 대한 조정이 있을 때 이건 더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야 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은 이때 더 비중을 실어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이 떨어질 때 이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지, 아니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쳐야 될 위기인지, 이런 결단을 좀 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차전지처럼 업황 자체가 꺾이고 불확실성 때문에 수급이 꼬인 하락이라면 과감하게 매도하고 현금도 챙겨놔야 되거든요. 반대로 상승 추세 쪽에서 일시적인 수급 공백 때문에 일어난 건전한 조정이라고 하면은 이런 공포가 싸게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혼자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란 정말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멤버십 텔레그램을 통해서 단순 종목 추천을 넘어서 지금이 살 때냐 팔 때냐 하는 명확한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립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최근 폭발하는 AI 반도체 종목들을 보시면은요, 천문학적인 돈이 몰리는 곳에 반드시 공급 부족이 생깁니다. 대장주가 또 쉴 때는 낙수효과 기업들,
여전히 줄 서 있습니다. 저는 그 종목들 리스트를 준비했고 조정이 올 때마다 담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AI 반도체만 있는 것이냐? 순환매가 또 일어나죠. 제가 2025년도 12월 15일 오후 2시 47분이었습니다. 오늘의 투자 액션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에게 매수 추천하는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방산주 하나 먼저 말씀을 드렸고 LIG 넥스원을 말씀드렸습니다. LIG 넥스원 금일 현 시간 기준 매수 의견 드립니다. 39만 원. 오늘 못 사신 분들은 너무 급하지 않게 담아서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끊임없이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팔로우업을 해드리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LIG 넥스원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작년 7월부터 계속 모아가고 있던 종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HVM이에요.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 다시 말해서 매수 의견 드린 종목이죠. 이 종목들 계속 모니터링하고 팔로우업하면서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40%가 넘는 수익률로 매도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 더 상승 중이지만은 제 기준에서는 멈췄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가지고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매수 의견 드리고 매도 의견까지 나가는 종목들은 히스토리화해서 적어놨습니다.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기록이 남아 있어요. 매수 의견 드렸다 매도 의견 나가는 거. 여러분들께서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입장에서 구독을 하시면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 확인이 가능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종목이 많이 오를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면서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 혼자서 물 타야 하나 손절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밤잠 설치는 것보다 저 벤자민이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멤버십 텔레그램 채널에서 함께 하시면 제가 발굴한 신규 유망 종목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도 실시간으로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하루에 1,600원꼴로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을 때 저 벤자민도 계속 운영을 해나갈 수가 있고요. 한 달 구독료가 아까워서 망설이시는 동안에도 팔로우업 되는 주요 정보는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고, 신규 매수 의견 종목도 놓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네이버에 검색을 먼저 해보세요. 네이버에 벤자민의 공식 포착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확인이 되실 겁니다. 벤자민의 공식 포착 이걸 클릭하시고 이 구독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모바일 결제가 어려우시거나 텔레그램이 편하신 분들은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은요, 멤버십 텔레그램방 입장을 도와드리는 제 업무폰이 있습니다. 010-8197-2032번 이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직접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데이터 근거를 바탕으로 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저 벤자민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